사실 여기가 제일 큰 걱정입니다. 한화예요. 한화 내에서 팀 타율 1위가 심우준 선수 대 이할 때예요. 나머지는 다 그 이하라는 거 아닙니까? 외부 FA 영입을 3년 연속 했잖아요. 3년 연속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잘 해야 된다. 프로야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 관계자 통화도 했습니다. 조금 위로해 주려고 전화했는데 다행히 목소리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좀 보통 이게 이런 상황에 전화하면 죽어가는 목소리였는데 네. 되게 밝아서 제가 앞으로 잘할 것 같다 그렇게 격려를 해줬습니다. 파리에 위치하고 있는 건 키움입니다. 지난주 5위까지 중위권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지난주 경기 총 5경기에서 단 1승만 거두면서 8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시즌 초반이어서 그런지 이제 연승 연패에 따라서 순위가 확확 바뀌긴 하는데 약간 시즌 초반 의외로 강한 모습을 보였던 키움, 타격이 터지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보여줍니다. 제 이제 그 사무실에서 바로 옆자리가 키움 팬인데 미천 드러난 거죠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키움 같은 경우에는 방망이 쪽은 괜찮거든요. 또 10개 구단 중에 외인 2명을 이 타자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타선에 힘을 준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마운드는 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별로 기복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격이 터지는 날에는 좀 승리에 가까워지고 네. 공격이 터지지 않으면 좀 무기력하게 패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이어지면서 순위도 요동이 좀 많이 되는 그런 팀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매번 터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선수상 구성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외국인 타자 2명을 썼죠. 근데 지금 외국인 투수 1명이 그렇게 일선발급의 구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헤이수스나 프라도나 둘 중에 1명이면 이제 누가 봐도 일선발급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한 경기 잡아주고 가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도 아니고 불펜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수상 구성이죠.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도깨비 팀?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참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사실 타자 2명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굳이 후라도나 헤이수스를 왜 내줬을까? 로젠버그라는 선택이 그렇게 매력적인 선택지였나? 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그거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타자 2명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구단 입장에서는 당장 올해 성적을 낼 수는 없으니까 내년을 바라보는 게 포석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결국에 공격력 야구가 관중 팬들이 좋아하는 야구잖아요. 그렇게 포커스를 맞췄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왜 바꿨을까? 그러니까요. 네, 투수를. 자, 그리고 키움이 시즌 초반 좀 괜찮았던 거는 사실상 그 젊은 선수들, 그쵸. 예, 신예들의 활약이 도드라졌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 선수들, 아무래도 젊은 선수들의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활약이 조금 주춤하면은 바로바로 떨어지는 게 키움의 공격력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신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장거리의 어떤 그런 페이스 조절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을 때는 정말 앞만 보고 달리다가 또 안 좋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부진의 늪에 빠지고는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베테랑 선수들이 좀 중심을 딱 잡아줘서 팀을 이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좀 약한 것 같고요. 그래도 다행히도 저는 이 외인 타자 2명이 그래도 이제 앞쪽에 배치가 돼서 그래도 좀 장타력이나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자면은 NC와 키움, 아까 이제 팀 색깔이 비슷한 두 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분이 보시기에는 현재까지 드러난 모습을 봤을 때 NC와 키움 어디가 좀 더 위인 것 같아요? 어디가 더 위인 것 같아요? A씨가 위죠. NC가 위다.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저도 그래요. 외인 투수 2명이 있는 팀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어쨌거나 둘 다 해보게 됩니다. 투수력은 크게 강하지 않고 그래도 NC는 외국인 투수 2명이 평타 이상은 칠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근데 키움의 로젠복은 조금 약한 느낌? 그리고 NC는 1번부터 9번이 다 짜임새가 있어요. 이러다가 또 한 달 후에 치리노스처럼 어마어마하게 잘하면 또 어떻게 하려고? 로젠버그? 그러니까 치리노스처럼 만약에 LG의 치리노스도 우리 시범 경기 때는 에이 뭐 영 현찬어라고 했는데
로젠버그요? 네, 로젠버그가. 제가 모자 쓸게요. 아 진짜로? 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 여러분들 꼭 저장하세요. 네. 왜냐하면 치리노스는 키움 화이팅. 치리노스는 작년에 메이저리그 던진 모습이 얘는 이런 투수는 부상만 아니면 좀 부상이 좀 부상 경력이 좀 걱정이 되는 투수였지 몸 상태만 괜찮으면 치기 어려운 투수라고 봤어요. 네. 근데 로젠버그는 그런 급이 아니거든요. 그 전에도.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8위 키움까지 짚어봤고요. 9위는 앞서 이야기를 드렸던 기아입니다. 그리고 최하위가 사실 여기가 제일 큰 걱정입니다. 한화예요. 네. 네, 지금 13경기 많은 경기를 치렀는데 4승 9패, 승률 3할 8푼이에요. 3할 8리. 그쵸. 8푼이 아니라. 예. 지금 만약에 패가 조금 더 길어지면 이 3할 승률까지도 붕괴될 수 있는 위기거든요. 어느새 지금 1위 LG와의 게임차도 7경기까지 벌어졌습니다. 사실 하나 같은 경우에도 객관적인 전력만 따졌을 때는 충분히 가을 야구 이상을 노려봐야 되는 팀인데 지금 방망이가 터지질 않고 있습니다. 10개 구단 가운데 유일하게 1할 때의 팀 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1할 때 팀 타율로 사실 상대 어떤 배터리를 뚫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일수록 좀 해줘야 될 선수들이 해줘야 되는데 뭐 노시환 선수나 최은성 선수나 이런 선수들도 살짝 부진하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좀 가라앉은 듯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이었나요? 이 신구장으로 가면서 조금 힘을 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난주에는 조금 다시 좀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제 있었던 경기에서 레이에스가 퍼펙트 할 뻔한 경기. 여기에 일정 지분은 한화 타선에 있다. 네. 네. 저기 전날 경기에서 극적으로 역전승했잖아요. 네. 이제 8회 9회에 홈런 이제 3방이 나면서 극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그 분위기가 저는 그게 좀 중요했다고 봐요. 그 분위기가 이어질 거냐, 아니면 그냥 사그러들 거냐. 완전 사그러졌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진 것도 아니고 진짜 1안타 퍼펙트 당할 뻔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못 이어가는 거예요. 사실 하나 경기를 보면 올 시즌 경기를 보면요. 여러 가지 작전들도 많이 좀 시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뭐 약간 주루 플레이에서의 한 베이스 더 가거나 아니면 베이스를 훔치는 듯한 아니면은 뭐 정말로 이제 작전 야구 이런 야구도 많이 보여주는데 기본적으로 출루가 안 되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어떤 점수를 내기가 너무 어려운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한화 내에서 팀 타율 1위가 심우준 선수 대 2할 때예요. 나머지는 다 그 이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심우준 선수는 사실 그리고 규정 타석 기준으로. 네, 심우준 선수는 또 타격을 보고 데려온 선수는 아니거든요. 수비죠, 수비. 그러니까. 네, 수비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저도 하나를 좀 심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야구 관계자들이 한화를 심정적으로 지금 응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는 팀이 잘 돼야 된다. 그렇죠. 외부 FA 영입을 3년 연속 했잖아요. 이게 3년 연속 처음이에요. 외부 FA 영입이.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잘 해야 된다. 프로야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못하니까 저도 좀 안타깝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 관계자 통화도 했습니다. 네. 통화해서 조금 위로해 주려고 전화했는데 다행히 목소리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좀 보통 이게 이런 상황에 전화하면 죽어가는 목소리였는데 네. 되게 밝아서 제가 앞으로 잘할 것 같다. 그렇게 격려를 해줬습니다. 사실 마운드는 지금 괜찮거든요. 네. 일단 뭐 선발 로테이션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이름값 있는 선수들이 촤르르 배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상대적으로 불펜 쪽이 좀 약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어쨌든 새롭게 마무리 역할을 맡게 된 이 김서현 선수가 7경기 연속 평균 자책점 0의 행진을 이어가면서 오히려 그 공백을 좀 잘 막아주는 주현상 선수의 그 자리를 잘 메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더 타선이 터져준다면 함께 시너지 효과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1선발이죠. 이 폰세 선수가 진짜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거든요. 폰스는 잘하잖아요. 이럴 때 승리를 해야지 전체적으로 조금 신바람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이 선발 투수들도 뭐 7이닝 이렇게 뭐 벌써 2경기나 7이닝 경기를 치렀는데 이럴 때 좀 승리가 없으면 조금 다운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기에서 좀 타선이 조금 더 힘을 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뭐또 소년가장 소리 나오는 거죠, 뭐 이제. 예. 그 만약에 그 류 단장님이 지금 한화의 단장이다. 그럼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가시겠어요? 사실 좀 쉽지는 않아요. 지금 트레이드를 하려고 해도 한화가 생각하는 그 야수를 데리고 오려면 거의 각 팀의 주전급입니다. 지금 내야수나 포수를 데려올 상황은 아니잖아요. 외야수일 거 아니에요. 네. 외야수면은 거의 각 팀의 뭐 SS라고 그러면 최지훈, 뭐 키움이면 이주영, 네. 뭐 이런 선수 뭐 기아하면 최원준 이런 선수를 어떻게 주겠냐 이거예요. 그 팀에서. 그러니까 그 밑에 급의 선수들은 하나도 있어요. 외야수가 임종찬 뭐 있잖아 최인호 뭐 이진영 이원석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장점만 모으면 S급이거든요. 장점만 모으면. 예, 예. 근데 이게 다 일장일단이 있는 선수들이라서 이게 좀 어렵죠.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뭐 트레이드 항상 이제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 어떤 트레이드든 더 잘 아시겠지만 특정한 약점이 부각되면 조금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네, 크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한화가 트레이드를 하려고 그러면 상대 팀이 좀 더 센 카드를 원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에는 유망주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네네. 그들을 굉장히 원한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근데 하나 입장에서는 이게 내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코가 석자인 입장에서 손을 내밀면은 이제 아쉬울 수밖에 없잖아요, 항상. 그렇죠. 예. 약점 잡혔으니까. 그러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